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소상공인의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위한 시간 소확시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회생과 파산제도 소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키다리 아저씨,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덕수에서 파산과 회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회생과 파산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오시나요? 네, 정말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매출 압박이나 폐업을 고민하시게 되면서 저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들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회생, 파산, 말만 들어봤지 제도는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오해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생과 파산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회생과 파산 제도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중요한 건 회생과 파산 둘 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고 이걸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제도는 전혀 아닙니다. 파산은 한꺼번에 자신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털어놓고 모든 나머지 채무를 청산하고 남아있는 채무는 없애주는 그런 제도고요. 회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년, 길게는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계신 자산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조건에 따라서 회생이 좋을지 파산이 좋을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생과 파산 이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한 제도로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회생과 파산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 회생 파산에 대해서 김준우 변호사님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면 은행 거래가 어려워지나요? 네,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은행 거래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생각하시는 은행 거래가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파산이나 회생 중인 사람이 받은 사람이 신용대출, 아니면 신용카드 대출, 신용카드 사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파산이나 회생을 해서 그게 어렵냐라고 곰곰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미 카드나 대출을 연체해서 파산이나 회생에 신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신용등급이 원래 현재도 낮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카드 발급이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지 꼭 파산 회생 때문만은 아니지만 파산 회생하게 되면 그런 대출은 신용등급이 다소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거나 대출 금리가 다른 일보다 조금 높게 설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거래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20대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적자만 늘었습니다. 파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회생을 해야 할까요? 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특별히 법률적으로 파산이나 회생에 관해서 나이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나이가 젊은 경우에 파산을 좀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젊은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 회생 쪽으로 좀 가닥을 많이 잡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 이제 60대 중후반 돼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하시던 가게를 접으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이제 해서 회생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파산 쪽으로 상대적으로 기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집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회생을 더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결국 마지막의 결론은 궁극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변호사님과의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무조건 본인은 파산을 하겠다, 무조건 회생을 하겠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인터넷만 보고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나 직원분들과 이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 믿업지 못하다라고 하면 복수의 법무법인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걸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내 식구의 가장이자 소상공인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매일 빚만 늘고 있는데요.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라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생 절차, 파산 절차 중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고를 할 경우에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제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파산 선고 시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전문직, 변호사나 변리사나 회계사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 이후에 면책 결정 이후에는 다시 복권이 돼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했다고 모든 일상이 무너진다는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오히려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3년 전 폐업을 하고 파산 신청을 했는데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파산하신 경우랑 회생하신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파산이랑 회생을 하신 경우에 신용대출, 금융거래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 같은 경우에는 변제 계획이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록이 금융기관에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변제 계획이 모두 완료가 돼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신용정보원에서 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괜찮아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파산의 경우에는 그 기록이 5년간 보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연에는 3년이라고 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파산 기록이 금융기관에 좀 남아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며 김준우 변호사님과 함께 개인 회생과 파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또는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전히 궁금하신 거나 모르시는 게 훨씬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전액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 문을 두들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가 나가고 이제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정은지. 저는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